아침 공복 혈당,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150, 160이 찍히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데 혈당이 안 잡힐까?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매일 저녁 6시에 정확히 밥을 먹고 밤새 물 한 모금 외에는 입에 대지 않는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오히려 혈당이 폭발해 있는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높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관리라는 기나긴 싸움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배신감과 좌절입니다. 그 감정은 마치 수십 년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일주일 만에 아침 혈당을 뚝 떨어뜨리고 깊은 잠까지 되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식이요법을 넘어 밤사이 우리 몸의 대사를 통제하는 핵심 비밀을 다룹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병원과 일반적인 식단표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았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및 노화 방지 분야를 35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박기석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혈당 때문에 마음 졸이고 밤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워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저녁 식단에 숨어있는 핵폭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밤새 혈당이 폭발하는 진짜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매일 아침 깨끗한 혈당과 숙면이 들은 가벼운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혈당과의 싸움에서 좌절했던 한 70대 어르신이 겪은 생생한 절망과 기적 같은 변화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화면 너머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0대 중반의 김순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의 첫인상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당뇨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신다는 분이셨죠. 그런데 어르신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잔뜩 눌린 듯한 표정,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저녁 6시만 되면 밥을 먹습니다. 며느리에게 잔소리까지 들어가며 식단을 지켰어요. 남들처럼 밤에 야식은커녕 물 외에는 절대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맨날 150에서 160을 찍을까요? 이 찝찝하고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어르신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절망감, 그리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피로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오는 그 무력감, 그 감정은 혈당 수치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입안에서 쇠맛이 나고 온몸이 부어있는 듯한 기분이 드신 적 있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은밀한 생체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걸 정확히 찾아내면 혈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어르신의 일주일치 혈당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녁 6시 식사 후 밤 9시까지는 혈당이 예상대로 천천히 안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진 안심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밤 11시부터 미세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새벽 3시 17분부터는 그래프가 갑자기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어르신 몰래 설탕물 한 잔을 입에 부어넣은 것처럼요. 새벽 3시에 혈당 폭발, 아침 7시에 측정된 160이라는 숫자는 이 폭발이 가져온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잠꼬대로 뭘 주워 먹은 건 아니겠죠? 자꾸 꿈자리가 사납던데.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은 완벽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몸이 만들어낸 호르몬의 배신이자 대사 시스템의 오작동입니다. 혈당 관리에 열심히셨던 김순자 어르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밤에 혈당을 올리는 원인은 크게 3가지. 마치 밤에 3인조 암살자와 같습니다. 이 3가지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는지 알아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에서 출발합니다. 새벽 3시, 4시 우리 몸은 이제 깨어나 활동할 에너지를 미리 비축해야 합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에피네프린 같은 대사 촉진 호르몬들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새벽 4시에 울리는 비상벨처럼 야, 저장해둔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빨리 내보내! 에너지 준비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간을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호르몬은 은행장입니다. 밤새 꿀잠 자고 있던 간은 새벽 3시에 은행장의 명령을 받아 당이라는 돈을 혈액으로 대량 쏟아냅니다. 정상인은 이 돈이 쏟아져 나오면 췌장이라는 든든한 경비원이 즉시 인슐린이라는 현금카드를 들고 나타나 이 당을 근육과 세포에 신속하게 넣어버립니다. 혈당이 다시 정상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당뇨 환자는 다릅니다. 췌장 경비원이 너무 지쳐서 인슐린 카드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인슐린 저항성, 카드를 뽑아낼 힘 자체가 부족합니다. 간에서 쏟아져 나온 당이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에 고스란히 남아버립니다. 이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침에 확인하는 무서운 아침 고혈당인 겁니다. 잠깐만요. 새벽 현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모의 효과는 정반대의 상황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혈당에 대한 몸의 과도한 방어 반응입니다. 주로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 용량이 과했을 때 혹은 저녁 식사를 너무 부실하게 드시거나 늦은 저녁에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밤중에 혈당이 70mg 아래로 뚝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생명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최후의 방어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몸은 곧바로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같은 응급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류입니다. 이들이 간에 대고 당을 쏟아내! 지금 당장 비상 상황이야! 과잉 공급해!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 간은 새벽 현상 때보다 훨씬 더 급하고 훨씬 더 많은 당을 혈액으로 투하합니다. 그 결과 밤에는 저혈당이었는데 아침에는 역설적으로 무시무시한 고혈당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새벽 현상과 수모의 효과를 구분하는 방법은 새벽 2시, 3시에 혈당을 재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재겠습니까? 그래서 김순자 어르신처럼 연속 혈당 측정기가 필수인 겁니다.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를 보지 않고 아침 혈당만으로는 절대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3번째 요인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을 멈춘다는 소리를 남편분께 들어보셨나요? 어르신은 얼굴이 하얘지시며 고개를 끄덕 계셨습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매번 놀라서 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멈춘대요. 이것이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숨이 멎으면 몸속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몸이 산소 부족을 겪으면 뇌는 이것을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코르티솔입니다. 이 코르티솔이 폭주하면 간에 신호를 보내 당을 필요 이상으로 미친 듯이 만들게 합니다. 게다가 이 코르티솔은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을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킵니다. 인슐린이 아무리 분비되어도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월등히 높으며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매우 어려워진다고 보고됩니다. 완벽하게 식단을 조절해도 밤에 숨 막히는 상황 때문에 혈당이 치솟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배우자도 심한 코골이나 수면 중 숨 멈춤 증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댓글에 꼭 남겨서 확인해 보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죠. 그런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르신의 저녁 식단표와 조리법을 아주 꼼꼼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반찬은요, 보통 김치에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생선 조림이나 멸치 볶음을 주로 먹었습니다. 가끔은 장조림도 먹었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완벽한 건강 식단 같죠. 현미밥에 생선, 나물. 그런데 제가 조리법을 여쭤보았을 때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생선 조림을 할 때 간장에 물엿을 넉넉히 넣어 단짠의 조화를 맞춥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요. 멸치볶음은 바삭하고 달콤해야 맛있다며 설탕과 물엿을 듬뿍 넣어 캐러멜 코팅하듯 볶습니다. 장조림은 당연히 단맛이 나야 맛있으니까 설탕을 꽤 많이 넣으신대요. 심지어 나물도 쓴맛을 잡기 위해 약간의 설탕을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밥은 현미밥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셨지만 반찬 속에 숨어있는 이 달콤한 핵폭탄을 완전히 놓치신 겁니다. 믹스커피 한 잔에만 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하물며 매일 저녁 생선조림, 멸치볶음, 장조림, 심지어 김치 양념에까지 조금씩 들어가는 이 물엿, 설탕, 액상과당 정제된 당분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은 숨겨진 적군처럼 밤새 우리 몸을 공격하며 혈당을 야금야금 올립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도 당뇨 전 단계에 있을 때 밥은 철저히 통제하셨지만 식후 꼭 드시는 달콤한 후식이나 무침 반찬 속에 있는 당을 무시하셨습니다. 결국 밤새 혈당 스파이크를 잡지 못해 무척 힘들어하셨죠.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밥 한 공기가 아니라 숟가락 속에 숨은 조미료라는 것을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숨은 당이 밤에 왜 더 위험한지 아십니까? 저녁 6시에 이 달콤한 반찬들을 드셨다고 가정합시다. 이 당들은 소화되면서 밤 9시, 10시, 심지어 11시까지도 지속적이고 완만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일반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는 느리지만 혈당을 끈질기게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은 밤에 깊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쉼없이 일한 췌장과 근육, 간이 회복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숨은 당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 밤 11시, 12시까지도 인슐린 시스템이 과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인슐린 시스템이 새벽 3시에 새벽 현상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의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너무 지쳐서 방어할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침에 혈당이 폭발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이제 김순자 어르신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확실한 도움을 줄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드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녁에는 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국물 요리를 중심으로 드시되 반드시 식후 15분 황금 산책을 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누워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세상 편안하고 행복한 휴식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혈당 폭발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드신 음식 속의 포도당은 소화되자마자 혈액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포도당을 누가 써야 합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소비 공장이자 혈당 청소부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해야 혈액 속의 당이 낮아집니다.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이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그 과잉 포도당은 어디로 갈까요? 혈액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저장되고 밤새 고혈당 상태를 유지합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것은 단 15분입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집 앞을 천천히 15분만 걸으세요.
숨이 찰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근육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걸으세요. 이 짧은 15분의 움직임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포도당을 근육이 즉시 잡아먹도록 유도합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저녁 식사 후 걷기는 바른 식사 후 걷는 것보다 혈당을 최대 22%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중요한 건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않고 몸을 움직여 근육이라는 혈당 청소부를 깨우는 것입니다. 저녁은 밥의 양을 극도로 줄이고 대신 포만감을 주면서도 소화에 부담이 적은 국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저탄수화물, 고식이섬유, 고단백질입니다. 국물은 소화가 빨라 위장에 부담을 덜 주고 따뜻한 국물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5가지 국물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 미역 두부국. 핵심 성분, 미역의 알긴산, 수용성 식이섬유, 플러스 두부의 가벼운 단백질. 효능, 알긴산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끈적하게 붙잡아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두부는 밤새 인슐린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조리 팁, 미역을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 물 붓고 두부 넣고 끓입니다. 간은 국간장으로만 아주 살짝 하세요. 다시마 육수를 쓰면 더욱 감칠맛이 나지만 액상 조미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2위, 시금치 들깨탕. 핵심 성분, 시금치의 마그네슘 플러스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 효능,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와 같습니다. 신경을 이완시켜 숙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국입니다. 오메가3는 밤사이 염증 수치를 줄여줍니다. 조리 팁, 들깨가루를 물에 풀고 시금치를 넣고 끓입니다. 걸쭉하고 고소한 들깨의 풍미가 밥을 적게 먹어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3. 표고버섯 된장국. 핵심 성분은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과 된장의 유산균. 효능은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 지질 개선에 탁월합니다. 된장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 능력을 간접적으로 강화하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조리 팁, 표고버섯을 불려 찢어놓고 시판 된장 대신 전통 된장을 소량만 풀어서 끓입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추가하면 영양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4. 브로콜리 김치탕. 묵은지 활용. 핵심 성분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강력한 항산화, 플러스 김치의 유산균. 효능은 항산화 성분은 밤새 우리 몸의 스트레스와 염증 수치를 낮춥니다. 김치의 발효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줍니다. 조리 팁, 묵은지를 깨끗이 씻어 썰어 볶다가 물을 붓고 브로콜리를 넣습니다. 돼지고기 살코기를 아주 소량만 넣으면 감칠맛이 폭발하지만 국물 자체의 염도와 당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오이 냉국과 두부. 여름철 추천. 핵심 성분은 오이의 수분과 칼륨, 두부의 가벼운 향백질. 효능은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붓기를 제거하여 아침에 몸이 가볍게 깨어나도록 돕습니다. 두부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적의 단백질원입니다. 조리 팁, 오이를 채 썰어 물에 식초와 천일염으로만 간을 합니다.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를 아주 소량 사용하시고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으면 됩니다. 차가운 국물은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해소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3가지 황금 원칙. 이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이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구성. 밥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예, 현미밥 반 공기. 국물 요리를 메인으로 넉넉히 드세요. 국물 속의 영양과 포만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균형. 반찬은 그대로 드시되 설탕, 물엿, 액상과당이 들어간 조리법은 완전히 배제하세요. 생선은 소금구이로,
나물은 참기름과 소금으로만 무치세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소량의 양파나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시간. 저녁 식사는 가급적 7시 30분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최소 12시간에서 13시간의 공복 시간이 확보되어야 밤새 지친 인슐린 시스템이 완벽하게 쉴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들도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서로의 건강을 지적해주고 도울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단 2주 동안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설탕 없는 반찬과 황금 국물 요리를 드셨죠. 그리고 밥을 드신 후 30분 뒤 정확히 15분씩 집 앞을 산책하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이 포도당을 잡아먹는 기분이 들었고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듯한 시원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후 어르신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의 그늘이 완전히 거치셨습니다. 표정이 환해지셨고 걸음걸이도 아주 경쾌하고 가벼워 보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시면서 향긋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이전에는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온몸에서 찌뿌둥하고 무거운 냄새가 났던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혈당을 재는데 112가 나왔어요. 150, 160대를 보다가 110대를 보니까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혈당 변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정말 꿀잠 잡니다. 전에는 자다가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솜털처럼 가뿐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증상도 훨씬 줄었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밤이 무섭지 않아요. 혈당의 안정은 곧 신경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밤새 고혈당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시달리지 않으니 몸이 깊은 휴식,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는데 7.2%에서 6.5%로 떨어지며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르신은 감격에 벅차채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냥 저녁 식단을 바꾸고 밥 먹고 나서 15분 걸었을 뿐인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것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혈당 관리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어르신께서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단한 일을 여러분 모두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밤새 혈당이 폭발하는 숨겨진 원인과 그 해결책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저녁 식사는 양이 아니라 숨은 당 구성이 핵심입니다. 현미밥을 먹어도 반찬 속에 물엿, 설탕 같은 숨은 당이 밤새 인슐린 시스템을 과로시켜 아침 혈당을 폭발시킵니다. 저녁에는 반드시 모든 조미료의 당 성분을 배제해야 합니다. 2. 저탄수화물 국물 요리 플러스 식후 15분 산책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알려드린 황금 국물 5가지, 미역, 두부국 등 밥 양을 줄여 포만감을 유지하고 식후 30분 이내에 15분만 가볍게 걸어 근육이라는 혈당 청소부를 깨우세요. 3. 야간 혈당 패턴 파악을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세요. 아침 공복 혈당 하나만으로는 새벽 현상인지 소모주 효과인지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 몸의 패턴을 알아야 올바른 대처가 가능하며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고 물엿이나 액상과당에 들어간 조미료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꼭 제가 추천드린 황금 국물 요리 중 하나를 만들어 드세요. 식사 후에는 밖으로 나가 가슴 가득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15분만 걸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더 깊고 솔직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